선생님, 제발 그 사람한테 저를 맡기지 마세요. 82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의 눈에는 마치 죽음을 마주한 듯한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김혜경 내과 과장의 차가운 선언에 철수 할아버지는 더욱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레지던트 이소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환자의 간절한 부탁과 상급자의 명령 사이에서 고작 2년 차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정말 위험해요. 철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속삭임이 소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과연 소영은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며느리를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10월의 어느 밤, 서울시립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는 고요한 정막이 흘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간, 대부분의 환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15호 병실에서는 한 노인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철수,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40년간 교육부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인 철수는 평생을 원칙과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났던 그는 은퇴 후에도 고든 성품을 잃지 않았죠. 가족들과 동료들은 그를 살아있는 원칙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철수가 이곳에 누워있게 된 것은 하루 전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의 신속한 신고로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철수의 숨소리는 고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숨소리보다 더 불규칙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에 대한 오랜 의구심이었죠. 외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김혜경은 같은 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45세의 혜경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혜경은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뛰어난 학벌과 경력을 자랑했고 집안 어른들에게도 정중하게 대했죠. 하지만 철수만은 왠지 그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그에게 예민한 직감을 선사했던 것입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철수는 가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말투나 행동에 어색한 구석이 있어.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달까? 하지만 아내는 항상 당신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라며 그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아내를 감쌌죠. 그런데 어제 철수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혜경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혜경은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아니, 침착함을 넘어서 어딘지 차가운 느낌마저 들었어요. 철수는 산소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벗어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중환자실은 고요했지만 각종 의료기기들이 규칙적인 소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멀리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다른 병실에서는 환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이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중환자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철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새벽 3시에 중환자실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발걸음은 어딘지 익숙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2살의 젊은 레지던트 이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은 내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유능한 의사였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 계시는군요. 소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철수는 소영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해경과는 달리 소영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걱정과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야간 순회 중이에요. 환자분들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제 업무거든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맥박과 혈압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소영의 세심한 진료를 받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의사에게라면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경과는 달리 소영에게서는 순수하고 정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선생님,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소영은 손을 멈추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것을 감지했어요. 단순한 환자의 불안이나 걱정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소영이 의자를 가져다가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직감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깊은 숨을 고르며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는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을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과 과장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혜경 과장님 말씀이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과의 상급자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소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가 자신의 며느리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소영이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소영은 철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해경은 병원에서도 실력 있는 의사로 평가받고 있었고 환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철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냥 넘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러신지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죠. 소영은 철수의 말에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경이 때로는 차가워 보이는 면이 있었지만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전문의로서의 냉정함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소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소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제가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보통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오면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너무 침착했습니다. 소영도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혜경이 중환자실에 왔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확실히 평소 환자 가족들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보였달까요? 더 이상한 것은 철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의료진 명단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특히 중요한 수술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이 말에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병원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원래 담당하기로 했던 의사가 갑자기 바뀌거나 수술팀 구성이 막판에 변경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왜 자꾸 명단이 바뀌는 거야? 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경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소영이 말하려 했지만 철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철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의료진 명단. 절대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특히 그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요. 소영은 철수의 진지한 표정에 압도당했습니다. 82세 노인의 말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더구나 그가 평생 공직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이라고 하니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복도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힐 소리였어요. 철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도 덩달아 긴장했어요. 문이 열리며 김혜경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깨어 계시는군요. 혜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영 선생님도 여기 계시네요. 혜경이 소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소영이 전문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방금 전 철수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혜경은 철수의 차트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담당인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저희 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혜경이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제가 직접 담당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명단을 바꿔서 말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소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단을 바꾸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소영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상급자인 혜경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수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더구나 방금 전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미 치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소영 선생님, 가족의 요청인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시나요? 중환자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소영의 손을 잡고 있었고 혜경은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의 정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혜경의 차가운 시선과 철수의 간절한 눈빛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던 젊은 의사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소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이미 치료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어서
굳이 담당이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경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영 선생님,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 돌보는 게 아버님께도 더 좋을 텐데요. 철수는 여전히 소영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끼며 소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받았어요. 82년을 살아온 노인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이 철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선생님이 잘 돌봐주고 계시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혜경의 표정에 순간 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평상시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제가 자주 들러서 체크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혜경이 나간 후 중환자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소영의 손을 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지 소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무원 시절에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교육 예산 배정 업무를 맡았는데 어떤 과장이 자꾸 담당자를 바꾸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죠. 소영은 철수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과장이 예산을 빼돌리려고 한 거였어요. 원래 담당자는 원칙주의자라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들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소영은 철수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혹시 과장님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40년간 공직에서 일하며 익힌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진 명단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영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료 의사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철수의 경험담이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더구나 최근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철수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의료진 명단이나 수술 스케줄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해 보세요. 특히 마지막 순간에 바뀌는 것들 말이에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중요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집도의가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할아버지, 혹시 며칠 전에 심장 수술 건 들으셨나요? 철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원래 박 교수님이 집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의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린 게 소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혜경이었죠? 철수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아세요? 역시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수술 결과는 어땠나요? 다행히 성공했지만 중간에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원래 담당이었던 박 교수님이라면 그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소영이 점점 불안해지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혹시 그때 환자가 누구였나요? 김 회장님이라고 하던데.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철수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병원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나요? 네, 의료진이니까 가능하죠. 왜요? 의료진 명단 변경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제, 누가, 왜 바꿨는지 말이에요. 분명 패턴이 있을 거예요. 소영은 철수의 제안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동료를 의심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만약 정말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환자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확인해 보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철수가 소영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하세요. 소영은 철수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82년을 살아온 노인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조언이었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소영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확인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긴장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과연 철수의 직감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기우일까요? 다음 날 오후 소영은 철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원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로 근무를 마친 후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욱 또렷했어요. 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전산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료 의사를 의심한다는 것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환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소영아, 웬일로 여기까지? 전산실에서 나오던 동기 의사 준호가 소영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 준호야. 혹시 의료진 명단 변경 기록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웬 명단 기록? 뭔가 문제라도 있어? 소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명단 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혹시 패턴이나 특이한 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아, 그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궁금했어.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 같이 확인해 볼까? 두 사람은 전산실로 들어가 의료진 배정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명단 변경 기록이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변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네.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정상적인 변경일까? 소영은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준호야, 이거 봐. 변경 승인자가 대부분 같은 사람이야. 정말이네. 김혜경 과장님이 대부분의 변경을 승인했구나. 소영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변경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수술이나 치료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 준호가 화면을 조작해서 고위험 수술건들만 필터링했습니다. 이거 봐. 지난 3달 동안 12건의 고위험 수술에서 담당이가 바뀌었어. 모두 혜경 과장님 승인이고 소영은 그 중에서 며칠 전 있었던 김 회장의 심장 수술건을 찾아봤습니다. 원래 담당이었던 박 교수에서 다른 의사로 변경된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변경 사유는 담당의 개인 사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박 교수님한테 개인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 그때? 아니야, 전혀 없었어. 오히려 그 수술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지게 되어서
많이 아쉬워했어. 소영의 의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이 직접 빠지겠다고 한 건 아니구나? 응, 위에서 갑자기 변경 통보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이때 소영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변경된 담당이들의 프로필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실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의사들이었어요. 반대로 빠진 의사들은 모두 실력 있고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상해, 준호야. 왜 더 실력 있는 의사를 빼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의사로 바꾼 거지? 준호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보통은 반대여야 정상인데. 소영은 각 수술의 결과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변경된 담당이가 집도한 수술들 중 상당수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다행히 환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원래 담당이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실수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정말 우연일까? 너무 패턴이 뚜렷한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아.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술 결과 보고서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문제가 발생한 수술들의 환자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기업 회장, 정치인, 언론인 등등. 준호야, 이 환자들 명단 좀 봐. 모두 유명한 사람들이야. 정말이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사람들한테만? 바로 그때 전산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김혜경이 서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시나요? 혜경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그 속에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과장님. 최근 의료진 배정 현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준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담당 환자 분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검토 중이었어요. 혜경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은 과장급에서 처리하는 업무인데요. 레지던트가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소영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는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의료진 배정은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경이 나간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혜경이 자신들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소영아, 뭔가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철수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전산실을 나오면서 소영은 뒤돌아봤습니다. 혜경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철수를 만나기 위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던 의혹들을 정리해서 전해야 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경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죠.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철수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소영을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소영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철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철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찾았나요? 지난 3달 동안 12건의 고위험 수술에서 담당이가 바뀌었는데 모두 혜경 과장님이 승인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소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원래 담당이들은 모두 실력 있는 베테랑이었는데 바뀐 담당이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의사들이었어요. 철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럼 수술 결과는 어땠나요? 대부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환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원래 담당이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실수들이었죠. 철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환자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모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업 회장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이때 철수의 얼굴에 번뜩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환자들 중에서 특별히 큰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나요? 소영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김 회장님은 대기업을 운영하시고 박 의원님은 국정감사위원이시고 대부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나서 소영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무원 시절에 비슷한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특정 인물들을 겨냥해서 고의로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 말이에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의로요? 그럼 혜경 과장님이 확신할 수는 없지만 패턴을 보면 의심스러워요. 특히 그 사람들이 모두 권력자나 부유층이라는 점이 그래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철수와 소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며 혜경이 간호사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철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경은 소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영 선생님, 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환자를 돌보시는군요. 네, 제 담당 환자니까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혜경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내일부터 아버님 담당을 제가 맡기로 했어요. 병원 측에서도 동의했고요.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환자분 상태도 안정적이고 가족이니까 제가 직접 돌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더 이상 선생님께 부담을 드릴 수는 없죠. 철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소영 선생님이 잘 돌봐주고 있어요.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혜경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내일부터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소영은 철수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웠어요. 혜경이 나간 후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뭔가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볼게요. 선생님, 이제 혼자서는 위험해요. 혜경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오늘 전산실에서의 일과 지금 갑작스러운 담당의 변경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나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준호라는 동기가 있어요. 오늘 함께 전산 기록을 확인했거든요. 그분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철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거나 예정에 없던 치료가 시행된다면 그때는 즉시 의심해 보세요. 소영은 철수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까지는 공직 생활 40년 하면서 배운 건데 권력과 돈이 걸린 일에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저지를 수 있어요. 이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철수의 밤 시간 투약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소영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내일부터 더 자주 찾아뵐게요. 비공식적으로라도요. 고마워요, 선생님. 하지만 너무 위험하게 행동하지는 마세요. 소영은 중환자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철수의 걱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내일부터는 혜경이 직접 담당하게 되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소영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시간 있어? 급하게 만날 일이 있어.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수의 생명이 정말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소영은 준호와 함께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소영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어요. 준호 역시 어제 일을 생각하며 많은 고민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더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발견한 패턴이 너무 명확해. 소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혜경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지. 만약 정말로 뭔가 꾸미고 있다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영의 휴대폰에 병원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중환자실 상황실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소영 선생님, 박철수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즉시 와주세요. 소영과 준호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는데 두 사람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철수 주변에는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고 각종 응급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혜경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새벽 5시경부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철수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그런데 철수의 눈빛에서 무언가 간절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영이 철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약, 확인해 보세요. 소영은 철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투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혜경 과장님, 어제 밤 투약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경은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바로 평상시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물론이죠.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준호가 투약 차트를 가져와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해. 어젯밤 투약량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네.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한 거예요.
혜경이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해 보여서 약간 용량을 늘렸어요. 하지만 소영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철수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었거든요. 갑자기 투약량을 늘릴 이유가 없었어요. 과장님, 투약량 변경은 언제 결정하신 건가요? 어젯밤 11시경에 마지막 검진을 하고 나서 결정했어요. 소영은 준호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자신들을 경고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철수가 다시 소영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확인해 주세요. 소영은 철수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어젯밤 사용된 약물들 성분 분석이 가능할까? 응급 상황에서는 가능해. 하지만 과장님 허가가 필요할 거야. 혜경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 검사가 필요한가요? 모든 투약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어요. 환자가 요청하고 있어서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혜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환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이죠.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혈액 검사라도 다시 해볼까요? 급작스러운 상태의 변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요. 이미 혈액 검사는 실시했어요. 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뭔가를 발견한 듯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아, 잠깐 이리 와봐. 준호는 소영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투약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 어젯밤 11시에 추가된 약물이 있어. 그런데 이 약물은 보통 이런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거야. 어떤 약물인데? 혈압강화제의 일종인데 철수 할아버지 상태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약이야. 혈압을 너무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 악화가 그 약물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이 다시 철수에게 돌아갔을 때 혜경은 다른 의료진들과 뭔가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응급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경이 말했습니다. 응급수술이요? 무슨 수술인가요? 소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혈압 급강하로 인한 합병증이 우려되어서 예방적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소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상태가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약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면 수술보다는 약물 조정이 우선이어야 했어요. 과장님, 수술보다는 일단 약물 용량을 조정해 보는 게 어떨까요? 소영 선생님, 지금은 제가 담당이에요. 치료 방향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철수가 다시 소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절망적인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어요. 철수의 생명이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건 정상적인 치료가 아니야. 두 사람은 어떻게든 철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인 혜경을 상대로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소영과 준호는 급하게 병원 복도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어요. 철수의 생명이 진짜로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소영아,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장님께 직접 보고하는 방법이 있어. 의료진 명단 조작과 부적절한 투약에 대해서 말이야.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해경 과장님이 모든 걸 합리화할 수도 있어.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아, 혹시 어제 확인했던 전산 기록들 저장해뒀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스크린샷으로 찍어뒀어. 그리고 투약 기록도 따로 복사해뒀고. 잘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의료윤리위원회에 신고하자. 하지만 바로 그때 간호사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소영 선생님, 박철수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되었어요. 해경 과장님이 즉시 응급수술을 결정하셨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철수는 이미 수술실로 이송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해경이 수술복을 입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수술을 결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소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혈압 강화로 인한 뇌압 상승 위험이 있어서 응급 감압술이 필요해요. 해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의식은 여전히 또렷했고 뇌압 상승의 전형적인 증상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의식도 명료하고 뇌압 상승의 다른 증상들은 소영 선생님, 지금은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환자 생명이 위험해요. 해경이 단호하게 말하며 철수를 수술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가 소영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수술, 안 돼요. 소영은 철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환자가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수술을 강행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해경 과장님, 환자분이 수술을 거부하고 계세요.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단은 신뢰할 수 없어요.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소영이 보기에 철수의 의식은 충분히 명료했습니다. 오히려 정상인보다도 더 또렷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소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영아,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 소영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해경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병원장님께 확인받고 오겠습니다. 뭘 확인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응급수술 결정에 대해서는 병원장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해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절차는 필요 없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담당의 판단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소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환자 가족이고 과장님이시니 형식적으로라도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영 선생님, 지금 환자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절차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바로 그때 준호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 소영에게 보여줬습니다. 병원장실에 직접 연결한 전화였어요. 병원장님, 응급 상황 보고 드립니다. 박철수 환자분에 대한 응급수술 건인데요. 해경이 급하게 준호의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피하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수술을 거부하고 계시고 의학적으로도 응급수술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어서 확인받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병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즉시 올라오세요.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가 모든 책임지고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장이 직접 내려오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몇 분 후 병원장이 중환자실에 도착했어요. 무슨 상황인가요? 병원장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소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어제까지 안정적이었는데 어젯밤 투약 후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용된 약물이 환자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환자분도 수술을 거부하고 계세요.
병원장이 철수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명료하시군요. 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가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약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장이 투약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이 약물, 왜 사용했나요? 혜경 과장? 혜경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환자 혈압이 불안정해서. 하지만 이 약물은 이런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준호가 들고 있던 자료를 병원장에게 보여줬습니다. 병원장님, 최근 몇 달간 의료진 명단 변경 패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장이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혜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일단 수술은 중단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병원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소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의료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혜경은 결국 보안 요원들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혜경이 유명 인사들을 노린 이유는 절박했습니다. 지난달 심장 수술을 받았던 김 회장은 임상시험 신약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후 변호사를 통해 폭로를 예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환자를 실험쥐 취급할 거면 내가 직접 언론에 털어놓겠다며 광고 계약 파기와 기자 제보를 준비하고 있었죠. 혜경에게는 커리어 몰락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협은 바로 시아버지 철수였어요. 40년간 공직에서 일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해온 그의 예리한 감각을 혜경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며 며느리를 의심하던 철수는 최근 들어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왜 자꾸 의료진 명단이 바뀌는 거지? 철수는 병원 게시판의 수술 일정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퇴직 후에도 습관적으로 각종 보고서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던 그는 패턴의 이상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급기야 철수는 공익제보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병원 내부 비리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그의 문의가 혜경의 귀에 들어온 순간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혜경의 만행은 소영의 환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의사로서의 사명감 덕분에 모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철수 할아버지 사건을 통해 의사로서의 윤리와 사명감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퇴원하는 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환자에 대한 믿음과 관심이 철수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워 입가에 얇은 웃음을 묻어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았던 이야기, 가슴 따뜻해진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 한마디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